네, 저희가 만들었던 함수 세 가지 다시 한번 좀 볼게요. 함수를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 첫 번째 make list라고 하는 함수는 시작값과 그 다음에 끝나는 값 그리고 개수를 전달을 하면 세 개의 아규먼트를 전달을 해주면 그 스타트와 엔드 사이의 범위 안에 있는 정수들을 가지고서 정수 n개의 난수들을 만들어서 리스트를 리턴해주는 파이썬의 리스트 객체를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였었고요. 그 다음에 calculate sum이라고 하는 함수는 리스트를 아규먼트로 전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값을 전달받는 게 아니고요. 리스트 하나를 전달을 받으면 그 리스트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의 합을 계산한 다음에 그 계산되어진 합계를 리턴해주는 함수였었고요. 그 다음에 calculate mean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array를 전달을 받습니다. 리스트. 숫자들을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를 전달을 받아서 그 리스트의 합계를 먼저 계산하고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원소의 개수를 계산을 해서 합계를 원소의 개수로 나눠줍니다. 이 얘기는 평균을 계산한다는 얘기죠. 평균, 아이템들의 평균을 리턴해주는 함수입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든 함수는 분산을 계산하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함수 이름은 calculate var라고 할 거고요. 리스트 한 개를 전달을 받을 겁니다. 그 리스트에는 숫자들이 몇 개가 있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5개가 있을 수도 있고 10개가 있을 수도 있고 100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숫자들을 저장하고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 한 개를 전달을 받아서 그러니까 변수를 몇 개를 선언하시면 되는 거냐면 변수를 한 개만 선언하시면 되는 거예요. 리스트 한 개를 전달받기 위한 이 리스트 한 개를 전달받아서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한 개만 선언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파라미터죠. 파라미터. 받아서 우리는 무엇을 리턴하시면 되냐면 분산을 계산해서 리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함수가 만들어져 있으면 우리는 분산을 계산을 하는 거죠. calculate var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리스트를 넘겨서 이렇게 리스트를 넘겨서 분산이 제대로 계산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리스트를 함수한테 넘겨줘서 분산이 제대로 계산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분산은 그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원소가 x1, x2, x3, x4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 각각의 원소에서 무엇을 빼주는 거냐 하면 평균을 빼주는 거예요. 그 평균을 빼준 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얘네들을 다 더하는 거죠. 다 더한 다음에 여기까지를 다 더해주는 거죠. 여기까지를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length로 나눠주시면 이게 분산이 되는 거예요. 분산의 정의, 이거는 분산의 정의를 쓴 거예요. 지금 제가 정확한 코드를 작성한 건 아니고요. 분산을 계산하기 위한 식을 간단하게 지금 써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분산. i는 1부터 n까지 x, i에서 빼기 x의 평균을 제곱한 것들을 다 더하고 이 값을 뭘로 나눠준다?
n분의 1, n으로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n-1로 나눠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n으로 나눠주는 것을 모분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n-1로 나눠주는 것을 표본 분산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이게 분산을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 공식을 코드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무시하시고 요거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얘네들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즉 어레이가 있으면 어레이의 평균을 계산한 값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 평균 계산한 값을 저는 민이라고 할게요. 민. 함수 만들었잖아요. calculate min이라고 우리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레이를 넘겨주면 전달받은 어레이를 넘겨주면 평균을 계산하는 함수를 우리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쵸? 만들었죠? 그러면 얘네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X, 어레이의 첫 번째 원소 빼기 평균의 제곱, 어레이의 두 번째 원소 빼기 평균의 제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쵸? 네. 변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변수 이름을 스퀘어 레지듀얼도 좀 그렇고 변수 이름을 뭐라고 만들어야 돼? 변수 이름 만드는 게 되게 힘들군요. 스퀘어스라고만 할게요. 스퀘어스라고만. 제곱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들의 제곱을 가져야 되냐면 x의 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x 빼기 민의 제곱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x1 빼기 평균의 제곱, x2 빼기 평균의 제곱, x3 빼기 평균의 제곱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의 민은 위에서 계산한 평균값이고요. 여기서의 x는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값이에요. 즉 for x in array가 되는 거죠. 맞아요? 얘네들을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첫 번째 원소에서 평균을 빼준 값의 제곱, 두 번째 원소에서 평균을 빼준 값의 제곱, 세 번째 원소에서 평균을 빼준 값의 제곱, 이런 값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리스트를 만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걔네들의 전체 합계를 계산하기 위해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라고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sum of squares라고 할게요. sum of squares. 합계 계산하는 함수 우리 만들었단 말이에요. calculate sum 만들었잖아요. squares의 평균 sum을 계산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리스트의 sum을 계산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가 계산이 된 거예요. 어디까지가 계산이 된 거냐면 여기까지가 계산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줄에서는 평균값이 뭔지를 알아낸 거고요. 두 번째 줄에서는 얘네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든 거고요. 세 번째 줄에서는 걔네들을 전부 더한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낸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차례냐면 분산을 계산할 수 있는 차례가 된 거예요.
n-1로 나눠야죠. n-1. 자, 분산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sum of squares를 무엇으로 나눠주냐면 n-1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여기 n이 뭐예요? n은 array의 원소의 개수란 말이에요. array의 원소의 개수는 length array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얘가 n-1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계산 공식이 분산 계산하는 공식이 되는 거죠. 이제 어디까지가 계산이 된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다 계산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무엇을 리턴하면 될까요? far라고 하는 것만 리턴하면 돼요. 얘가 분산을 계산을 한 거니까. array의 평균을 계산하고 각 값에서 평균을 빼준 값들의 제곱을 갖는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그 리스트의 합계를 계산한 다음에 순서대로 한 거잖아요. 지금. 코드를 보시면 평균을 계산한다. 얘네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든다. 그 리스트의 합계를 계산한다. 그런 다음에 n-1로 나눠준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분산 계산이 다 됐으니까 그거를 리턴해주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평균 계산하는 함수, 우리가 만든 썸을 계산하는 함수, 그 다음에 단순히 나누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분산을 계산하는 함수를 만든 거죠. 여기서도 민을 그때그때 다시 계산을 하셔야 돼요. 1, 2, 3, 4, 5라고 하는 리스트가 전달됐을 때 그 리스트의 평균을 계산해서 그걸 가지고 분산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4, 5, 6, 7, 8, 9, 10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들어오면 4, 5, 6, 7, 8, 9, 10이라고 하는 리스트의 평균을 계산해서 그때 분산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리스트가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평균도 달라지고 스퀘어스도 달라지고 분산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럼 얘가 분산을 계산하는 함수일 거예요. 자, 그럼 제대로 계산이 되는지 밑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해보시면 2.5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자, 왜 2.5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지 정말 저게 맞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calculate var라고 하는 함수에게 1, 2, 3, 4, 5라고 하는 리스트를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함수 내부에서 array라고 하는 변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1, 2, 3, 4, 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전달이 된 거니까. 맞아요? 자, 그럼 평균 계산하면 여기서는 평균 계산하는 거죠. 그죠? 첫 번째 줄. 평균 얼마가 될까요? 1, 2, 3, 4, 5니까 가운데 있는 게 평균 아닐까요? 평균 3. 그죠? 스퀘어스는 뭐가 되는 건가요? 1 빼기 3. x 빼기 민이니까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그 다음에 2 빼기 3. 2 빼기 3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그 다음에 3 빼기 3, 0이잖아요. 제곱해도 0. 4 빼기 3, 1. 5 빼기 3, 2. 2는 4. 제곱하니까 4죠. 이게 스퀘어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스퀘어스. 자, 이 녀석들의 전체 합계는 얼마예요? 5 더하기 5니까 10이네요. 그쵸? sum of squares는 뭐가 되냐면 10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그 10을 뭘로 나눠주는 거죠? 10
나누기 랭스는 몇 개? 랭스는 5개란 말이에요. 5 빼기 1이니까 4가 되겠네요. 그쵸? 10을 4로 나누니까 얼마예요? 2.5 아니에요? 2.5. 맞죠? 이게 분산의 개념이에요. 분산의 개념은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얼마 떨어져 있느냐. 얘는 1 떨어져 있죠. 얘는 2 떨어져 있죠. 1 떨어져 있고 2만큼 떨어져 있죠. 평균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값들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2.5. 2.5.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다른 리스트를 넘겼을 때에도 그 분산이 계산이 되어야 돼요. 자, 우리가 아까 위에서 만들어둔 리스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레이 1번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다 1번이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이번에는 calculate 라고 하시고 어레이 1번을 만들어 볼까요? 어레이 1번. 자, 그리고 프린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1754.3 굉장히 큰 숫자가 나왔어요. 굉장히 큰 숫자가.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죠. 왜 그런지 한번 보면 어레이 1번이 가지고 있는 거는 어레이 1번이 가지고 있는 값은 이런 값을 가지고 있었대요. 이런 값을 가지고 있었대요. 5개. 99, 93, 88, 0, 93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면 어떤 값이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함수가 호출될 때 전달된 리스트는 이 리스트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 리스트가 전달이 된 거고요. 여기에 평균을 계산을 했겠죠. 평균이 얼마일까요? 아마 위쪽 어딘가에 있었을 텐데 어레이 1번 한번 좀 볼게요. 네. 여기 어레이 1번이 이렇게 있죠. 어레이 1번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레이 1번을 가지고서 평균을 계산한 게 여기 민 1번이라고 있네요. 그죠? 평균이 얼마가 나왔냐면 저가 74.6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죠? 74.6. 네.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네. 이렇게 어레이가 전달이 됐을 때 아까 74.6 대충 74라고 할게요. 이런 리스트를 가지고서 평균을 계산해 보면 평균이 계산돼서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값을 가지고서 무엇을 만들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은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죠. 99 빼기 74 그럼 얼마인가요? 25인가요? 2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대충 할게요. 93 빼기 74 그러면 19죠. 맞나요? 19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88 빼기 74 그러면 14인가요? 14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0 빼기 74면은 74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93 빼기 74 그러면 이것도 19의 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제곱한 숫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스퀘어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값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의 합계를 계산했겠죠. 그 합계를 계산한 값이 얼마가 나올 거예요. 그거를 뭘로 나눴을까요? 원소의 개수가 여기 원소의 개수가 5개. 그래서 5 빼기 1, 즉 4로 나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산된 값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이게 분산을 계산을 한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다른 어레이를 적용하면 다른 값이 나와야 돼요. 어레이 2번을 전달을 하면 어레이 2번에 대한 분산값이 나와야 되고 어레이 3번 만약에 있다면 어레이 3번이 있다면 어레이 3번에 대한 분산이 계산이 돼서 나와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는 calculate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포문을 써서 만드셔도 돼요. 우리가 sum 함수를 만들 때처럼 했던 그 코드처럼 포문을 이용해서 직접 sum of squares를 계산해도 돼요. 아셨죠? 네. 그거는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직접 한번 해보시고. 네. 혹시 분산까지 되셨습니까? 분산까지 됐으면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함수는 쉬워요. 자, 만들어 볼게요. def calculate standard dev. 자, 여기도 전달받을 거는 리스트를 전달을 받을 거예요. 리스트를 전달을 받아서 그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숫자들의 표준 편차를 리턴할 거죠. 표준 편차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계산하셔야 되냐 하면 분산을 먼저 계산을 하셔야 돼요. 리스트의 분산을 먼저 계산을 하고 분산만 계산되면 s가 가지고 있는 스퀘어 루트 함수를 이용해서 분산값의 분산의 무엇? 분산의 스퀘어 루트 값만 계산하면 그게 표준 편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리턴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표준 편차 계산하는 공식. 어렵지 않죠. 그쵸?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반복문을 공부할 때 만들었던 기능들을 반복문에서 만들었던 기능들을 무엇으로 만들자? 전부 다 함수로 만들자예요. 함수로 만들어 두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그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뭐 분산을 계산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표준 편차를 계산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만든 함수를 불러서 사용하면 되니까 그 함수로 만들자라고. 그래서 함수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 해보시면 stdv라고 할까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줄여가지고요. calculate 스탠다드 dv. 자, 어레이는 1, 2, 3, 4, 5 이렇게 넘겨보죠. 이렇게 넘겨볼까요? 자, 이렇게 5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리스트의 분산이 얼마였죠? 분산이 2.5였으니까 2.5에 루트를 씌워주면 2.5에 루트를 씌워주면 1. 얼마 정도 되겠죠? 1.25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1.2 곱하기 1.2 하면 대충 2.5 비슷하게 나오지 않나요? 아니군요. 1.44군요. 1.44. 2.5랑은 좀 거리가 있네요. 1.8 정도 되려나요? 네. 계산해 보죠, 뭐. 네. 프린트 stddiv 1.5? 1.5 곱하기 1.5 하면 된다라고 하는군요. 네. 반올림에서 한 1.6 정도군요. 1.6 곱하기 1.6. 그렇군요.
2.5 정도 되죠. 2.5. 제대로 계산이 됐네요. 그렇죠? 분산 계산하고 계산된 분산에 루트를 씌웠으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std dv 2번이라고 해서 calculate 마찬가지로 calculate standard dv 하셔가지고 array 1번 넘겨볼게요. print std dv 2번 1번이라고 할까요? 1번 1번 41.88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분산이 1754였고 분산이 1754.3이고 무엇을 제곱하면 1754.3이 되는 거냐면 41.8을 제곱해주면 이런 값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 루트를 씌워주면 41.8이 된다는 얘기죠. 그걸 계산한 거예요. 자, 이게 여기까지가 분산. 표준 편차.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분산 표준 편차 함수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네, 질문 없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최소값, 최대값 찾는 함수 만들어 볼까요? 자, 이것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함수에 일단은 이름을 만들어야 되겠죠. def, min, and, max 이런 식으로 함수 이름을 먼저 만드셔야 되고요. 함수 이름을 먼저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최소값과 최대값을 리턴하기 위해서 전달받아야 될 값이 몇 개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전달을 할 거예요? 숫자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숫자들을 저장하는 리스트 한 개만 전달할 거잖아요. 맞아요? 리스트를 직접 전달할 거기 때문에 변수는 몇 개만 있으면 돼요. 변수는 한 개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변수를 array라고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리턴하면 되냐면 리턴 array의 최소값과 array의 최대값을 찾아서 리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개를 한꺼번에 리턴하는 함수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함수 알고 있죠? min이라고 하는 함수 알죠? array min 하면 최소값 찾잖아요. max array 하면 최대값 찾아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간단하게 이렇게 구현하셔도 돼요. 아마 이렇게 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 직접 최소값을 찾는 코드를 만드셨던 분도 계시고 직접 최대값을 찾는 그런 코드를 만드신 분도 계세요. 그것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min이나 max와 같은 이런 함수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하셔가지고 하셔도 괜찮아요. 어떤 방법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결과만 나오면. 자, 그러면 find min 테스트를 해봐야죠. 제대로 나오는지. 1, 2, 3, 4, 5 전달했을 때 최소값은 1, 최대값은 5. 앞에 있는 게 최소값, 뒤에 있는 게 최대값. 괄호로 묶어서 출력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결과가 콘솔 창에 출력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괄호로 묶여 있는 이유는 두 개 이상의 값을 리턴하는 함수는 무엇을 리턴하는 함수다? 튜플을 리턴하는 함수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가 튜플인 거예요. 튜플.
네, 이해되십니까? 다른 함수를 넣어볼까요? find min n x 10, 20, 1, 0, 50 이렇게 넣어볼까요? 최소값은 얼마예요? 만약에 이런 리스트가 있었다.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00이죠. 잘 찾는지 볼까요?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00. 잘 찾네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는 로직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최소값부터 먼저 할까요? 자, 우리는 어레이의 최소값을 찾아야 돼요. min array. 어레이의 최소값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최소값을 저는 뭐라고 가정할 거냐면 리스트의 첫 번째 값. 리스트의 첫 번째 값을 리스트의 최소값이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반복을 해요. 어떻게 반복을 하냐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값을 하나씩 꺼내면서 반복을 해요. 어레이, 자, 이 첫 번째 경우를 볼게요. 첫 번째 경우를 보면 1, 2, 3, 4, 5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1, 2, 3, 4, 5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첫 번째 값, 그럼 1이에요. 그것과 얘를 비교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값과 얘를 비교를 할 거예요. 세 번째 값과 얘를 비교를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면 if 우리가 가정한 최소값보다 더 작은 x를 먼저 쓸게요. x가 더 작다면 min array보다 더 작다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min array에 x를 저장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게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 말고요. 밑에 있는 거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밑에 있는 거를 가지고. 자, 우리가 만든 함수에게 얘를 전달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어레이는 10, 20, 1, 0, 5, 50, 100이라고 하는 값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줄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min array에 저장되는 값이 뭐가 되는 거죠? array의 첫 번째 원소, 즉 10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에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10이에요. 10. 그렇죠? 자, 반복할 때 무슨 반복을 하는지 보죠. 배열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냅니다. x가 뭐가 되죠? 1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x도 10이고요. min array도 10이에요. 작지 않죠? 그럼 그냥 넘어가요. min array가 바뀌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반복하러 올라가요. 반복하러 올라가면 두 번째 원소를 꺼내겠죠? 두 번째 원소가 뭔가요? 20이에요. 그럼 x는 20이 되는 거죠. 20하고요. 10. 누가 더 작죠?
10이 더 작죠? x가 작지 않잖아요. 그럼 다시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죠? 그 다음 어레이에서 또 한 번 꺼내요. 이번에 꺼낸 값은 뭐죠? 이번에 꺼낸 값은 1이에요. 그럼 x가 뭐가 되는 걸까요? x가 1이 됩니다. x는 1이고요. 우리가 최소값이라고 가정한 값은 10이에요. 지금. 맞아요? 근데 누가 더 작아요? 우리는 10보다 더 작은 값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뭘로 바꿨어요? 최소값을 x로 바꿔준 거란 말이에요. 즉 최소값을 1로 바꾼 거예요. min array가 이제 얼마로 바뀌었냐면 1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1이 min array로 바뀌면서 min array가 이제 1이 된 거예요. 1.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보다 더 작은 값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 값을 꺼낸 거죠. x는 뭐가 돼요? 0이에요. 0과 무엇을 비교하는 거죠? 1을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더 작아요? 0이 작죠? 그래서 0을 min array에다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min array는 이제 얼마가 돼요? min array는 0이 되는 거예요. 0. 이해되십니까? 0이 되고 나서 다시 반복하러 올라가죠. 그 다음 값을 꺼내죠. 그 다음 값을 꺼내면 x는 50이 돼요. 50은 0보다 작은 게 아니죠. 안 바뀌어요. 그 다음 원소를 꺼내요. 100이죠. 100은 50보다 작지 않아요. 안 바뀌어요. 자, 우리는 최소값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그죠? 첫 번째 값보다 두 번째 값이 더 작은지, 세 번째 값이 더 작은지, 네 번째 값이 더 작은지, 어떤 값이 제일 작은지를 계속 반복하면서 찾은 거예요. 얘가 제일 작다라고 한 것을 찾은 거죠. 코드 이해되세요? 정말 단순 무식하게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네 번째 원소 순차적으로 지나가면서 누가 제일 작은가? 라고 하는 거를 찾는 코드가 된 겁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최대값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최대값을요,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값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값보다 더 큰 값을 찾으면 돼요. 첫 번째 값, 자, 처음에 맥스 어레이에 들어가는 값은 10이에요. 자, 두 번째 원소를 봐요. 두 번째 원소가 10보다 크죠? 그럼 얘를 20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20으로 바뀌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소랑 비교를 해봐요. 아직 얘가 크죠? 그럼 바꾸지 말아요. 그 다음 원소랑 비교해봐요. 역시 20이 크죠? 그럼 안 바꿔요. 그 다음 원소랑 비교를 해봐요. 50이 더 크죠? 그러면은 50 대신에 20 대신에 50으로 바꾸는 거예요. 마지막 원소랑 비교를 해봐요. 얘가 더 크죠? 그럼 50 지워버리고 100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값을 찾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코드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런 코드가 되는 거죠. 얘랑은 별도로 최소값을 찾는 코드랑은 별도로 우리는 if 만약에 리스트에서 꺼낸 값이 우리가 알고 있는 max array보다 크다면 무엇을 해주시면 되냐면 max array를 x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리스트에서 꺼낸 값이,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 꺼낸 값이 첫 번째 값보다 크다면 최대 값을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이런 과정을 언제까지 반복하냐 하면 리스트에 있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반복이 끝날 때까지를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반복이 다 끝났을 때 min array와 max array를 리턴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얘가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 동작인 거죠. 되셨습니까? 실행해 볼까요? 실행. 그러면 밑에 이 코드가 제대로 되는지 보시면 1,5 제대로, 최소값과 최대값 제대로 찾았죠? 밑에 있는 코드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00. 잘 찾네요. 우리가 만든 어레이 1번, 어레이 2번도 다 최소값과 최대값을 잘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옆에 주석을 달아드렸으니까요. 주석을 보시면서 코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질문 있으세요? 혹시 나는 다른 방법을 썼다 라고 하신 분 계세요? 제가 보니까 min이라고 하는 함수를 min과 max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자, 숙제로 여러분들이 이메일 보내주신 거를 보니까 그 다음에 이런 코드를 작성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코드들. 그러니까 첫 번째 값부터 시작을 해서 첫 번째 값보다 더 작은 값을 찾으면 그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고, 첫 번째 값보다 더 큰 값을 찾으면 그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 이런 과정을 어떻게 리스트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반복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쓰셔가지고 하신 분들이 계셨고, 또 다른 방법이 한 가지 정도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